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해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워렌 버핏 회장과 점심 한 끼 먹으면서 투자 조언을 듣는 자리를 경매하는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 넘는 돈에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인 평균 수익률이 연 7%고 버핏의 수익률이 19%라서 이 정도 돈을 써도 이득을 본다고 하던데 이게 이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워렌 버핏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시골 노인이신데 돈이 상당히 많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에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를 물으면 답은 간단해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 밥값이 30억이다. 이제 그 안에는 30억 안에는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부의 뜻도 들어가 있고요. 또 워렌 버핏과의 1대1 식사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의 그러니까 워렌 버핏에 대한 가격이라 그럴까요? 가치. 예, 그런 의미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투자된 이야기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꼭 집어가지고 여기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곳을 찾는다면 4차 산업혁명 중에 3D는 이제 한물을 간 것 같고 4D 쪽으로 한번 찾아도 괜찮을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드론 쪽 산업에 관심이 많아져서 중국 쪽에 좀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 중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해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책계나 쓰고 많이 알려진 사람들 중에 저도 알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정부의 고위 관료직들과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얻겠죠. 무엇을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밥 먹는 자리는 정보 교환의 자리다. 그런 의미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0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워렌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 플러스 사회에 좋은 일을 쓰기 위한 하나의 기부 정신, 도네이션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방. 제가 미국 살 때는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가량 이렇게 살았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방송도 정치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정치 이야기가 주로 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고 보고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해드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바로 뉴스 정면 승부의 정치 길게 토크어바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이 조금 늦으십니다. 그래서 배재대 정영정 교수님께서 먼저 와 계시니까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치가 어떠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죠? 정치요? 예. 글쎄 이게 언제나 저는 이제 데자뷰라는 데자뷰. 예, 표현을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예. 안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탄핵 정국 이후의 기대감,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렇죠. 또 희망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국회와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놓고 네. 이 초기 때마다 늘 있어 온.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협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과거의 모든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초기 인사에서 국회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이 협치가 기싸움의 장이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또 한 번 이제 목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정치가 참 안 바뀌는구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선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네. 과연 이런 그 데자뷰를 극복하고 네.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돼요. 벌써 오늘 뭐 국회 정무위에서 네. 운영위. 운영위에서 그 인사 문제를 가지고 뭐 또 청와대 민정수석 나와라, 뭐 못 나온다. 네. 이런 모든 밀고 땡기기의 과정이 참 익숙해요. 불과 한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에서도 네. 그때 누구죠? 우병우 수석. 네. 나와라 말아라. 비서실장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참 안 바뀌는구나. 근데 방금 운영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 그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여당과 야당 공수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그 야당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과거처럼 뭐 민주당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하실 때 사실은 장외로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그죠? 예. 원에서 합의하기보다는 원래 야당 그러면 장애 투쟁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 정치를 이제 우린 좀 극복해보자라는 거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정말 아닌 건 철저하게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을 보여주는 그런 야당다운 야당 모습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아마 견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몇몇 그 의원들의 발언들 예컨대 뭐 또다시 탄핵을 운운하는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향성 없는 반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야당다운 견제를 자유한국당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역할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훈련이 자유한국당도 필요한 게 아니냐.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반대를 하는 야당의 모습으로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노현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정인진 교수님하고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자유한국당 질문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게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잘못에 대한 낱낱한 고해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말씀도 옳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자면 바로 코앞에 선거가 있다. 뭐 총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그러면 뭐 가능할 겁니다. 그런 게. 그러나 선거는 아직 멀었죠. 그렇죠. 지방선거 내년 이제 1년 남았고요. 뭐 지방선거까지 또 어떤 여론의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로서는 뭐 아직 멀었습니다. 선거는. 그렇죠. 3년이나 남았습니다. 전혀 급할 거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선거가 내일 모레 코앞에 있다 그러면 하는 얘기고 지금은 전혀 기대할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정 교수님 말씀 이제 들었는데 야당도 야당이지만 저는 이제 오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별로. 노현 교수님께서 저 정도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거론되는 사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하는 얘기 옛날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 과거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하는 얘기고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그대로 복사하다가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컨트롤 B 해서 붙인 그런 내용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 이런 얘기 대체 하는 의미가 뭘까? 이런 이렇게 정치 얘기하는 얘기가. 저도 오프닝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도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주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현정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현 전국 상황을 풀어나갈 책임은
어쨌거나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여당이 있죠. 예, 예.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야 되고요. 그럼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뭐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억지로 끌고 가든지 예. 뭐 국민 여론에 호소해갖고 매를 때려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살살 구슬려서 데리고 가든지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운영의 파행원이 된 그 인사 책임 네. 그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예. 전 그런 거 좀 신선하게 보였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에 명분을 주고 예.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것이 정치력,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구슬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네.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도 정치 하나의 선수입니다. 플레이어고요. 예. 예. 어떤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무슨 입법사회 행정권의 우위에 있는 존재처럼 대통령이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의 그 정치적 플레이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물밑으로라도 만나고 네. 예,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해서 자꾸 야당에게 돌아올 명분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이 데자뷰형의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데자뷰형의 정치 구조를 사실은 극복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인데 네. 저는 우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사실은 누가 사실 키맨일까? 그러니까 막 꼬이고 얽히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어떤 그 환경에서 키맨이 누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키맨이면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 인사 문제일 건데 네. 지금 그 원내에서의 그 여야 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네. 아마 이제 그 야당이 그 모두 다 일성으로 반대하던 인사를 네. 늘 언제나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대통령이 강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인사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늘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무슨 전쟁 상태라고 선전포고하는 식의 야당들의 발언들도 문제가 있지만 네. 대통령 역시도 그것을 협상과 협치의 어떤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게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 또 보면서 네.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죠. 강경화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미 되셨으니까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숙고를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NSC 2차장 특히 이제 외교 안보 김기정 씨가 김기정 그분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자리도 비어 있었으면 우리 그 강경화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옆에서 그런 어떤 보조를 받고 전문가로서 지원을 받고 그러다 전문가죠. 비서 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여러 가지로 급한 마음도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야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정면 돌파하는 것은 반드시 갈등 국면을 도래하게 되고 경색 국면을 도래한다는 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조금만 한 번 더 다르게 상황을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는 또 안 왔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왜 얘기합니까? 대통령께서 지금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인사 시스템 문제와 더불어서 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는 또는 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공식적 제스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비서실장이 또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니까 내 책임이다. 이러고 계속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에게 지금 야당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노선일 교수님. 네. 처음 강요 발표였습니까? 아니면 스텝 발표였습니까? 그때 앞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이런 강요나 내각 발표 때는 발표를 하겠다. 주요 인사 발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요. 그 뒤에 발표하신 적이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네. 왜 한 번만 하고 마시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속 지금 지명 계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경환 법무 또 김상곤 교육 또 조대엽 노동 이런 분들 지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분들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지명했는가 하는 것을 좀 국민들도 알고 싶고요. 그런 걸 설명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처음에 그런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참 신선하고 네. 박수 쳤고 예.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지지율 상승의 급상승의 원인이 되고 그렇죠. 하나에. 예. 근데 왜 그 이후에는 전혀 소식이 없는지 그러면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죠. 왜 그 이후에는 대변인이 다 발표하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비중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혹시라도 실패하면 또 그게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이런 어떤 그 과거의 정치 문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이다 90이다 얘기하는 것은 과거와는 너무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신선하다. 이게 하나의 큰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국민들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야당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하시고 그러면 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국민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 한 번만 하고 마실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처음에 하실 네. 때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네. 왜 안 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런 게 좀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과거 인수위 시절이었지만 네. 처음 그 인사 발표할 때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논란이 커지니까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전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제국가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 교수님도 똑같은 취지 말씀하셨고요. 대통령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신다.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노동일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링컨의 정치력.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링컨의 정치력.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치력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 얘기를 자꾸 해서 이미 끝난 결정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을 좀 더 유연하게 풀었으면 야당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하려는 인사, 더군다나 추경 문제라든지 정보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행보들에 대해서 딴지 걸기가 명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걸 하나 들어주고 사실 그 국면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야당이 뭘 명분으로 대통령한테 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타협을 하는 모습을 이미 선제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고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빨리 급한 마음에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우리의 늘상 일어나는 이 정치 개혁 우리 정치 환경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도 촛불민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단순히 그냥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개혁의 성과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대통령이 그걸 몸소 실천하는구나. 이런 식의 체험들이 존재했다면 저는 오히려 문정부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초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경화 장관 그 강행은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정치력이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그러면 뭔가 주고받기, 타협, 이런 것들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야당에게 당근도 제시하고. 물밑 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정말 민원도 들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노회한 정치, 노련한 정치력이 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했지만 링컨의 경우에 노예제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을 통과시켜서 무슨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러나 그게 아름다운 부국성으로 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목표가 정의롭다고 모든 과정까지 다 정의로울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야당이 지금 가만히 이게 관찰을 해보면요. 우리가 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지금 애타게 하는 것도 보여요. 그렇죠. 자꾸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좀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이 떼약볕 때 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웰빙 체질인데 그렇죠. 못 나가고요, 솔직하게. 추경안은요 또 거부해버리면 역풍이 불어옵니다. 일자리 창출하자고 그렇게 쓰는데 그거 못 해주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안 해도 장관 임명합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아쉬울 게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야당도 좀 뭔가 애타게 지금 우리가 좀 움직이면 명분을 달라고 그런 걸 잠깐 보여요, 봅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의원총회 열어도 앞줄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제발 좀 앞으로 와달라고 해도 야당도 지금 투쟁 싫음이죠, 사실. 그렇죠. 별로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야당 측에서, 정당 측에서 물론 이제 정무수석이나 움직이면서 만나겠지요. 만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계가 뭐냐면 현 정부가 정의라는 걸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정의로운 결과를 원하기 위해서 뭔가 좀 늪지대도 지나고 자갈밭도 검산도해를 지나야 되겠죠. 발도 적시고 해야 되는데 그 정의라는 걸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추경안에도 과거 같으면 야당 의원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렇죠. 다 끼워 넣어주고요. 어디 감히 예산을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당부는 떠나가지고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물밑에 작업을 해서 그걸 표현나게 해줘야 그게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어떤 정의감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정치 길게 토크박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4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